저희가 이 정화인데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병화로 올리자고요. 그럼 병화가 자기 계절이죠. 앞계절이죠. 자, 여기서부터 해보자고요. 생욕대, 녹왕세, 병사묘, 절대양. 그런데 이게요, 여기 보니까 생욕대, 녹왕세, 병사. 병화일 때는 여기가 사인데 정화를 해보니까 여기가 몽고하니 생이라고요. 그게 몽고하니 병화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화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랬을 때 정화가 어디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오화를 봐야죠. 병화도 오화 보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화가 오화를 봐. 그러면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 어디서부터 뭐부터 하는 거 아니? 노광세에서부터 기준이 들어간다 그랬어. 자, 한번 해보자고요. 노광세, 병사묘, 절대양생. 그러면 여기서 병화가 죽으면은 무엇이 바둠 타치를 하는 거예요? 정화가 바둠 타치를 해가지고 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유시면은 해가 져요, 안 져요? 질 때가 해가 잖아요. 그런데 정화는 밤이 되면 촛불이 반짝이고 이게 등대가 더 반짝이고 전깃불이 가로등이 더 반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두워야지, 가을 겨울이 돼야지 이때 정화가 힘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시 봄여름을 이것을 우리가 양권이라 그러죠. 그런데 가을 겨울은 이거 음권입니다. 그러면은 정화는 양권생이 이때 태어난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좋게 되기가 어렵다 그 얘기지. 그러면 좋게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양권이라 그런 것은 1월에서 쭉 가가지고 미월까지가 이게 양권이라고. 음권은 신월서부터 축월이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정화는 이런 글자보다도 이런 글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정화는 음권생이 신월에서 축월이 길한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얘기지. 이제 큰 거요. 그러면 사계절로 봐서 봄의 정화는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 그 얘기요. 왜 고통을 안고 태어나느냐? 목이 자라는 것은 정화를 보고 지열 보고 자라야 돼요? 태양 보고 자라야 돼요? 태양 보고 자라는 게 마땅하잖아. 그런데 지열을 보면 정화를 보면은 이거 태우려고 하는 거든 자꾸. 그러니까 목이 잘 커야 되는 모광절에 이게 병화 보고 자랄 때는데 정화가 자꾸 태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잘 타면 괜찮아. 근데 순목은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가 꺼져. 특히나 이 묘목은 다 같이 무성할묘. 그래서 무성하게 되면 이 정화가 꺼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쇠하고 병되고 죽는 것이 여기 봄에 그렇게 어렵더라 그 얘기요. 그런데 여기 진토 보자고요. 그 진토는 습토니까 정화가 이 짝으로 싹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인월에는 인중의 병화 때문에 그래도 정화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묘는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예요. 특히나 봄에 이게 생명목이 자랄 수 있는 거요. 요거를 최우선적으로 보시면 그게 환하게 이제 밝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희들 생명론에서는 목이 다쳐야 돼요, 안 다쳐야 돼요? 다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나 정화인 경우가
그게 굉장히 심하다 그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목을 기를 수 있는가? 목이 자랄 수 있는가? 그러면 정화가 조화가 돼야죠. 태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태운다는 얘기는 간목이 정화를 보는 것하고 을목이 정화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름 정화는 어떤 거냐? 저희가 병화 때도 그려.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더운 때 태어났죠. 더운 때 태어났으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 병화나 이 정화나 그거는 마찬가지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운 데 태어나서 이 글자가 많으면 그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환경이 열악하기가 정화가 여름생이 가장 어려워요. 거기다가 목이 있어서 목생화 해가지고 잘 돼 타버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용신을 무엇으로 써야 돼요? 수. 병화 때도 수용신 대부분 썼잖아요. 그런데 병화는 생명을 태우지는 않아. 목을 태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정화는 어떻게? 태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화가 4, 5, 미월에 태어나면은 좋은 국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술토는 나쁘고 진축토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더라. 자, 가을 정화 보자 그래. 이게 정화는 해가 진 후에 생기가 있어요. 그때 등대도 반짝이고 가로등도 빛나고 난로불도 환하고. 그래서 해가 져야 제구시를 해야. 그래서 이게 유시서부터 이제 생기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는 얘기지. 열도 이때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게 유시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화는 죽죠. 그러니까 정화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정화가 생을 하는데 정유가 그래서 저희들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정유는 요게 말하자면 기름단지야. 기름단지에서 알코올 램프불 생각하세요.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이게 이 짝으로 대주는 거리라고. 그러니까 정화가 이게 뿌리가 되는 거지. 이거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거 입장에서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깔고서 나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대주는 거예요. 너 돈 얼마든지 써도 좋아. 우리가 이게 정화의 뿌리가 있으면은 이게 오화가 있죠. 술 중에 정화, 미 중에죠. 이것이 다 정화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겨울철 가면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뿔이 있고 화가 많으면은 가을철에 따뜻하면 그 사람이 따뜻한 거요. 그러면 인정이 있겠죠. 그럼 융화도 잘 돼. 당연히 인기가 있죠. 이게 용금성기나 벽갑인정이나 같은 얘기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겨울 정화 보자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것이 최고잖아요. 겨울 될 것 같으면은 우리 파카 입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바람 불고 눈 오더라도 따뜻해야죠. 근데 따뜻함이 최고예요. 그럼 온돌방이 최고지 뭐. 그것처럼 태양열로는 추워서 안 돼요. 병화 가지고 겨울철에 조우를 하잖아요. 명예는 있어. 해가 떠서 둥실 떠서 있으면은 누구나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참 볼품은 있어. 그런데 내실은 없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따뜻하고자 그래서 밖에를 나가. 바람 불지 않는 바람을 막아주는 담장 밑에 가서 햇빛 바라봐야 따뜻하죠. 근데 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나도 또 옮겨야지. 그러니까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면 좋아요? 병화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정화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나 징그럽게 맨날 궁둥이 쫓아다니는 그것도 싫어? 예, 구들장 지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다고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용신을 특히 자월이나 추월에는 정화를 많이 쓰더라. 자, 이게 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화 불을 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신이지. 임계도 마찬가지요. 축토는 정화의 힘을 쫙 빨아들여서 내가 또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화는요, 계절이 어떤 계절이든지 조우가 되어서 가불목이 살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그거를 최우선으로 항상 염두에 둬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은 다른 사주 볼 때도 아마 한결 더 빨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화 이제 결혼 보자고요. 이게 넷째 청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인데, 정화는 가차된 거죠. 그런데 우리 병화 금문을 보면은 재단에 불 밝히는 글자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커먼 게 결국 빨간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금문 정화도 보니까 이렇게, 이건 땅 속에 지열이 들어가서 이거나 거의 유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재단에 불 밝힌 거고 이거는 지열이고, 그래서 유사성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제가 생각에는 여기는 없지만 화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 왜냐하면 각골문도 요것도 하고 비슷하고 요것도 각골문 요것도 하고 비슷한 거거든. 각골문 금문까지 비슷한데 이 소 전체에서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 근본은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못이라고 하면 요게 문관이 못 기둥이죠. 요거 못 대가리요. 그럼 고무래라고 하는 것은 고무래의 넓은 판이요. 그러면 이거 손잡이요. 그래서 소 전체에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왜 이게 장정정으로 갔을까 하는 얘기요. 지열이 무성해야 초목이 자라죠. 그래서 이게 무성하다는 뜻이 성할정인데 기운이 무성한 장정일 거예요. 아니 못도 기운이, 고무래도 기운이 무성한 거예요. 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장정이라고 할 때 장정이요, 목소리가 쩡쩡하다 하죠. 기운이 쩡쩡하다 그러죠. 쩡쩡하다고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게 제 생각이에요. 병정화가 똑같이 붉은색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부소자 불동주가 확장되고 또 확장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어떤가요? 그럴 때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병화는 날일이고 정화는 부수가 불화부수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이죠. 근데 정화는 무엇이 먼저? 열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빛이. 그래서 이건 빛과 열이고 이건 열과 빛. 그러면 정화의 가장 큰 것이 지열이요. 이게 병화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지열이 되는 거죠.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열로 인해 가지고 그 싹이 트는 건 이게 트는 거고, 광합성을 하는 것은 병화를 보고 광합성을 하는 것이. 창명할 때도 병정화가 분명히 구분이 돼서 창명이 들어가야지. 날일용신이냐 병화용신이냐 정화용신이냐 하는 얘기죠. 이게 정화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뭐예요? 가지 지열. 그 다음에 인공열이 있어요. 남방열, 영로, 날로, 온실열, 구들장, 아궁임, 비닐하우스 열 많잖아요. 이게 초목을 다 키우는 열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초목을 키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교실에 난방열 여기 하잖아요. 저거 히타도 우리 생명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인공열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돼요. 어디를 여행하다 보면 비닐하우스 대단지가 있어. 아니 이렇게 턱 떨어보면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온통 그냥 까맣게 비닐하우스 있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사시사철 그 여름 과일 먹는 거, 겨울 과일 먹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인공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빛이 있어.
빛은 촛불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등대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밤에 이거 등대요. 그럼 어두운 곳을 밝혀. 그래서 봉사나 희생정신. 봉사하고 희생정신 하면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죠. 그래서 이게 빛내는 것이 자기 몸 태워 세상 밝히는 거예요. 다시 불꽃염. 불과 불이 불꽃을 이루어서 위로 타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상격이라 그러죠. 다 같이 염상격. 예. 그러면 불꽃이 타면서 이거 확장하는 기운이. 다시 정. 쪼꼬빠이 정. 이게 뜻정이잖아요. 이게 정은 정이니까 이게 심장이라. 심장이 따뜻해. 그래서 그 사람 참 정이 많아. 참 정이 많은 거니까 조그만한 것도 다 신경 쓰죠. 그래서 참 섬세해. 그리고 자비심도 있어. 그런데 뭐가 있는고 하니 섬세하니까 상처를 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에게 정을 있는 대로 잘 베풀어. 그런데 정 베푸는 만큼 자기가 받나요? 못 받아요. 그래서 좌절도 많이 겪는 그런 케이스. 이게 정이니까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다른 일감보다도 조금 강하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병화는 감추는 게 없는데 이것은 아주 내밀해서 비밀이 잘 새어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 성격 중에서 이게 아까 염상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열적이야. 또 과격해요. 자, 이게 속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과격해요. 그게 터질 때는 화라산처럼 터진다 그 얘기지. 밤에 빛나니까 밤 시간에 제 목소리야. 가을 겨울이나 이 사람들이 되게 야행성이요. 밤에 아이디어가 잘. 그러면 글 쓰는 사람들 이거 제격이겠다. 이게 정신세계 추구하는 거요. 마음이 따뜻해서 그럴 거예요. 그만큼 또 정신력이 강하기도 해요. 정 많이 주고 쉽게 상처받고. 정화가 길신을 하면 이타적이요. 정화가 흉신이면 이기적이요. 그러면 정화가 길신으로 쓰면 남을 우선 배려한. 그런데 정화가 흉신이면 자기중심적이요. 이게요, 이타적이라는 얘기는 어둠을 밝혀.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활인업 보자고요. 수도인, 종교인, 교사, 역학자, 의사, 간호사, 법관, 예술, 의학활동 그쪽으로 전부 다 이게 활인업이라. 그런데 정화가 흉시면은 그늘에서 그늘의 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정이 고갈되는 거니까 굉장히 사람이 냉혹하다 그 얘기지. 이게 사회에 폐해를 주는 거니까 무법자라든지 야간업소 한다든지 암거래라든지 밀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목생화. 심지가 돼가지고 정화 촛불이 심지가 돼서 태우는 거거든. 이게 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죠. 정화의 그 뿌리가 이게 통분이 돼야 돼요. 술 중에 정화, 미 중에 정화 있어서 이게 타. 그러면 요렇게 해서 다시 화급금.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정화의 입장으로 봐서는 요거는 인성이잖아요. 이게 인성이니까 부모가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상사가, 할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이게 정화가 힘이 있으니까 요렇게 용음성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요거 입장으로서는 육친으로는 죄라. 그럼 죄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현실 감각이 투철한 사람이라. 그럼 현실 감각이 투철하다는 얘기는 남들이 다 저 사람 참 똑똑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저 똑똑하기도 하고 자기 할 일하고 굉장히 이게 바지런한 사람이야 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정화하고 경금이 있으면 참 그 사람 바지런하다. 이것이 정일주가 해야 될 그 일이라. 이렇게만 되면 좋은 사주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화가 을목 보면 어떻게 해요? 연기 나고 눈물 나고 고통받고 삶이 아주 어려워.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화가 조우용신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길신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생명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기를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라 그랬어. 그게 키워드요. 그러면 이게 조우용신하면 생명 키우고 생명을 키우니까 정화가 이 심장이니까 심장이 따뜻해. 아, 사람 참 착하네. 참 어지네. 그래서 이게 삶이 그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활인업을 하더라. 자, 정화가 좋아하는 오행 보자고요. 시로 따지면은 신시에서 축시면 밤 시간이잖아. 밤 시간에 정화가 좋아. 그러면 이게 신자라든지 유자라든지 술자라든지 해, 자, 축 이런 글자를 오행을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좋다는 얘기잖아. 이거 핵심입니다. 그러면 목을 기를 수 있는 구조면은 이게 정화가 이게 좋다 그거지. 그러면은 간목이 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귀함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간목이 잘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겠지. 이 땅이 없어서 간목이 허공에 떠 있으면은요 좋은 구간이. 그 다음에 경금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라 쓰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밝아. 제 친구들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이게 현실 감각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게 무엇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하고 식상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인성하고 식상 쓰는 사람하고 재 쓰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일이 있고 똑똑하고 근면하다. 자, 정화가 유력해지려면 뿌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자꾸 얘기가 돼야 돼요. 이거 두고두고 얘기해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정화 입장에서는 뿌리 오슬미를 좋아하는 오행이더라. 그럼 한냉하고 한섭하고 겨울에는 정화가 어떻다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 자, 요번에는 정화가 싫어하는 오행 보자. 정화가요, 승목은 싫어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정화에 타잖아요. 타면은 승목이라서 잘 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연기나 눈물나 고통이 따로 삶이 곡절이 많다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화하고 을목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 오화하고 묘목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기운이 이 짝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게 싫어. 겨울철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아주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이거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그럴 때는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에 화세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정신충. 그러면 정신충이 되면은 이 정화의 힘도 꺾어지고 이 재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 정화의 입장으로 신금이 재요. 그러면 돈까지 같이 없어져. 그러면 내가 돈 없으면 내가 능력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능력해지는 거지. 자, 정의만목이요. 이게 정화는 불이 정수이고 이게 임수는 물이 정수인데 이게 정수끼리 만나가지고 정임한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체에 나타내는 거니까 엉뚱한 짓만 한다 그거요. 이게 본분 망각하는 거지. 천간합 중에서 이게 가장 강력한 합이라 그랬죠. 이런 것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오면은 저거 쉽지가 않지. 그 다음에 전개충 보자고요. 이게 계속 와가지고 이게 수국화가 된 거잖아.
수국화되면 정화 불이 꺼졌어 완전히. 아니 여기 불이 피어오르는데 비가 와버렸어. 그럼 꺼지잖아요. 근데 나는 꺼졌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정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망상 속에서 사는 거지. 그럼 자 정화가 싫어하는 거 보자고요. 다시 습목. 이게 겨울철에 습토. 다시 정신충. 정해만목. 정계충. 합이나 충이나. 임수하고 개수가 만약에 이게 겨울철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죽음의 신이라 그랬어. 사자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요.